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뭐를 해야 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도 너무 많고, 또 이런 정보를 접한 후에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챙기신다고 영양제를 그냥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소금물 한 잔 들이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산균, 올리브유, 비타민까지 챙겨 먹으려다 보니까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루틴을 해야 할지 이 순서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가닥에서는 아침 공복에 시작하는 이 건강한 루틴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요즘에 유행하는 게 바로 아침 공복 소금물입니다. 밤새 막 이 끈적해진 어떤 피들을 맑게 하는데 소금물이 도움이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10년 있습니까? 넘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10년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니까 밤 사이에는요, 누구나가 수분 섭취가 없어서 혈액이 누구나가 약간 농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필수예요. 자기 전하고 자고 나서. 그 다음 한의학에서는 이제 주로 따뜻한 물에 찬물을 이렇게 같이 넣는 음양탕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걸 먹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음양탕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가볍게 그래도 음양탕이라는 것은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요. 한 100도씩 끓여서 밑에 한 반 붓고. 정도 붓고 그 다음에 찬물을 붓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요. 그러면 한 60에서 70도가 돼요. 그러면 조금씩 먹는, 그래도 딱 좋고, 이 음양탕이라 해서 그런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처방이에요. 이게 물이 회전이 엄청 회전이 되면서 많이 되면서 에너제틱 좋은 해가지고 에너지가 생기겠네요. 먹고 나면 이래 힘이 달라져요. 바로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탕에다가 소량의 소금을 더하게 되면은 체내 수분이 조직으로, 세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농도를 조금 이래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닝거 맞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너무 하지만 소금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 피를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1번이에요. 2번이 식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소금의 양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조금 세포 안에 수분을 빼앗을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나이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이제 혈압, 고지혈, 당뇨 있는 분들한테 특히 좋고 그래서 핵심은 소금물이 또 중요하지만 물을 섭취하는 거에다가 소금이 들어오면 수분도 그 다음 알칼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건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이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양을 타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200cc를 먹어요. 딱 컵 하나 정도. 200에서 많이 먹을 때 300을 먹는데 소금에 딱 한 꼬집.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이야기하면 3분의 1. 3분의 1 앞에 조금. 네, 3분의 1 정도. 이제 우리 같은 거는 반 스푼 먹어요. 이미 좀 적응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한 티스푼 먹어요. 좀 간간하게. 조절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계절적으로 봄, 여름에는 조금 간간하게 먹어야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가을, 겨울은 조금 적게 넣어도 되고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이 타는 소금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 소금, 이제 정제 소금 이런 것들보다는 죽염이라든지 또 한 3년 이상 간수 뺀 천일염이 참 좋습니다. 이게 따로 나오나요? 3년간 이 간수 뺀 간수 따로 뺀 나오나요? 원래 옛날에는 창고 같은데 이렇게 밑에 받침대를 놓고 간수가 흘러나오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간수 뺀 소금이 나옵니다. 간수가 빠지면 소금이 달아요. 달아요? 짜지 않고? 정말 그렇죠. 쓴맛이 간수가 덜해지니까. 대부분 쓴맛을 맞아, 마그네슘이거든요. 얘기하기 때문에 그 간수를 우리가 두부 만들 때 쓰잖아요. 네. 단백질 응고제. 네, 응고제 쓰죠. 근데 그게 간수가 몸에 좋다 나쁘다. 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어쨌든 소금을 쓰되 가능한 소금 중에서는 그래도 약간 천연소금, 죽염, 또 간수를 뺀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들을 쓰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아침에 아마 아침에 물 마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소금을 살짝
타서 이 온도 조금 맞춰서 드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리브유 또 아침에 활용한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올리브유를 소주잔으로 꼴꺽 막 삼키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그 아침에 먹는 사과 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녁에 먹는 사과는 별로라고 얘기하듯이 올리브유는 저는 거꾸로라고 봅니다. 아, 거꾸로. 아침에 별로, 저녁에 먹는, 자기 전에 먹는 올리브유가 훨씬 좋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 우리가 간에도 간 청소를 할 때도 잠자기 전 한 10시쯤 한 120에서 180cc의 올리브유를 먹고 그게 이제 담관을 풀고 담적을 풀고 그래서 아침에 변을 놓을 때 엄청난 그 간에 있는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올리브유가 간 내 담관의 순환을 돕기 때문에 이게 밤새도록 이게 올리브유가 작용하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는 오히려 저녁을 권장한다.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시쯤 먹는 몇 시에 자면, 그러니까 잠자기 어느 정도 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다 틀리잖아요. 2시간 전쯤, 두 시간 한두 전쯤. 시간 전쯤 먹고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정도 그런 것들이 올리브유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브유는 또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윤장이 안 돼서 장이 건조해서 무력해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올리브유는 대단히 좋고 아침에 드실 때는 나물이나 채소 반찬에 올리브유를 이렇게 한 스푼 쑥 둘러서 아침에 이제 음식 대신 살짝 둘러서 이렇게. 근데 해독의 관점에서는 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먹는 올리브유가 훨씬 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소주 한 잔 정도. 네. 요 소주 한 잔이 글쎄요 한 60ml, 70ml 그렇지, 아닐까요? 양이 많지. 적은 양은 적지 않나요? 소주 한 3분의 2잔, 그래. 한 3, 40cc. 그렇죠. 예, 소주 한 잔이 50cc니까 한 3분의 2잔이면 한 30cc. 해독할 때 아까 어떤 얘기하셨는데 해독할 때 한 120에서 100. 간에도 간 청소할 때는 120에서 180. 그렇지.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그걸 같아요. 자몽 주스랑 섞어서 섞어서 먹는 거죠. 이렇게 마시죠. 이거는 해독을 할 때의 관점이고 이렇게 매일 조금씩 드실 때는 소주잔에 한 반이나 3분의 2잔 정도 요 정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리브유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데요. 이거 아예 삼키지 않고 왜 입에 머금고 가글리라 해서 오일 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해독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오일 풀링도 좋은 이제 해독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오일 풀링은 이제 아침에 아침에 해서 하는 게 좋고. 뱉어내고 뱉어내고. 그렇죠. 저녁에는 이제 오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밤새 입속에 이 세균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데 이게 다 독성들이란 말이에요. 독소들인데 이 독소들이 대부분 다 지용성이라 보시면 돼요. 기름 잘 녹는 성질이라 볼 수 있죠. 이럴 때 이제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입에 머물고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리저리 각을 이제 하다가 뱉어주면은 독소들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잘 녹아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입속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시키는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소들이니까 뱉어야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녹인다가 꼴깍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오일 풀링을 열심히 하면 입에 거품이 엄청 생기거든요. 이래요? 근데 그걸 누가 삼킬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지, 삼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뭔가 아까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버리는 거 아까워. 그럼요. 좋은 거 사서 했는데 아깝다 생각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이야기 할 때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일 풀링도 구강 관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큰 연구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치주염을 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암 발병 확률이 17% 이상 높다는 연구가 있어요. 높다, 치주염 알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강의 염증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센세이션al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오일 풀링 포함해서 이제 올바른 칫솔질, 치간 칫솔이나 또는 이제 치즈 같은 거 사용 이런 것들 통해서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이제 암 환우들이나 또 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는 아침 루틴으로요. 소금을 마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일 풀링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 왜 큰형님께서 왜 소개하셨던 것 중 하나가 에사비 마시기였는데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뭔가 주의사항을 잘 못 지키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뭐든지 정확히 한번 알고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해야 이 건강에 도움이 돼. 잘못하면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체질이나 여러 가지 나이나 감안해야 되는데 계절하고 한의학적으로 식초는 산미. 식초는 일반적으로 산성이지만 들어가면 알칼리가 되면서 혈액을 맑게 하는데 두 번째예요. 알칼리성을 만드는 제일 좋은 어째 보면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신맛은 한의학적으로 산맛, 산미는 간의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너무 강하면 뚫어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이 되고. 두 번째는 소화를 돕는 최고의 맛이고 약이기 때문에 뭐 밀가루나 육류 먹을 때 반드시 이렇게 타 먹으면 좋고요. 하지만 보면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과잉하는 게 문제인데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위가 약하거나 그 다음에 위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래. 속쓰려하고 막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그럼 위에 부담, 왜냐하면 일단 들어가면은 조금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식초를 양을 줄이든가 적게 먹든가 아니면은 아주 좋은 연하게- 식초가 있어요. 아, 좋은 식초. 천년 발효된 식초를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에 맞다고 무조건 많이 먹지 말고 내 몸에 맞아야 돼. 딱 먹었을 적에 부담이 없어요. 위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 위에. 꼭 그래서 과하게 뭐든지 소금이든 식초도 타 먹으면 안 됩니다. 과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양의 문제도 있지만 식초의 그 산도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식초를 조금 100분의 1. 그렇죠. 이제 타는 그 네. 비율을 정해서 100분의 1 정도? 정도로 하다가 아, 100분의 2, 네네네. 100분의 3에서 점점 100분의 10까지는 가는데 5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 점점 올라가라. 100분의 1이 제일 좋아요. 100분의 1부터.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거든요. 이 식초를 이렇게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구하기가 또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에 이제 그 대용으로 그 이제 이 레몬을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제 항상 비치를 해놔요. 비치를 해놓나? 그래서 이제 밤새 레몬을 좀 몇 조각 넣어서 레몬수를 만들어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이제 한 잔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소화도 잘 되고 피도 맑아지고 또 실제로 비만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식초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몬을 시작하시고 또 잘 되면은 또 식초 말씀하신 것 같이 같이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아침 루틴 혹시 뭐 이렇게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챙겨 드시는 거? 저는 아침마다 지금 사실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뭐를 넣어서 마시냐면은 그 형님이 만드신 규소가 있어요. 규소. 그 물에다가 규소하고 보약이지. 또 이제 그 산화질소하고 NO.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데 뭐 무색 무향 무취예요. 뭐 그냥 물인데 그걸 마시고 나면은 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혈액이 막 막 도는 느낌이랄까? 그게 그래서 드나요? 네. 그거는 요즘에 한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 와이프가 매일 아침마다 그걸 준비를 해주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20년 동안 계속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한 40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절묘하게 조합된 그 결과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뭐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베이스에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죠.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본인이 만든 거 좀 설명해 줘요. 그럴까요? 지금 우리 찬영님께서 이제 유산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유산균은 솔직히 아마 하실 말씀들이 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 유산균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그러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줘도 되죠?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건강을 위한 아침 루틴 오늘 수다를 나눠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진맥 드려볼까요? 여러분도 오늘 내 얘기 들으셨지만 그중에 내가 한번 시행해보고 내 몸에 좀 잘 맞겠다는 그 잘 맞는 그 한 가지를 잘 찾아서 꾸준하게 루틴을 지키신다면 아침에 투자하시는 그 1, 2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두 단계 이상 높여드릴 것이라고 확신드립니다.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잔합시다.